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희순입니다. 현재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은 정형과 비정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정형은 다시 파일, 오브젝트, 스트림 데이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스트리밍 데이터의 분석 환경과 아키텍처, 실사용 예제를 공유합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복잡했던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환경 자체에 대한 확장과 변경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양윤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델 테크놀로지스의 양윤호입니다. 오늘은 비정형 데이터 중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해서 아키텍처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와 함께 델 EMC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실 경우에 어떠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이사님, 최근에 급증한 데이터 형태는 어떤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나요? 네, 거의 모든 데이터의 80% 이상은 비정형 데이터이고요. 네.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다시 파일 데이터, 오브젝트, 스트림 데이터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파일하고 오브젝트까지는 좀 익숙한데 이제 스트림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스트림 데이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스토리지 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데이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왼쪽 제일 좌측을 보시면 센 스토리지 환경에서의 블록, 그리고 나스에서의 파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브젝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스트림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스트림 데이터는 통상 로그 데이터라고도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성이 데이터는 추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낮은 지연 시간을 요구합니다. 통상 데이터 사이즈가 작고 이 작은 데이터를 동시에 많이 라이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낮은 것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데이터의 끝부분을 읽고 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것이 등장을 했네요. 스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네. 스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림 데이터는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엔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연속적이고 무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남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의 파일에 그 정보들을 계속 라이팅을 하게 되면 파일은 하나지만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많을 때 그 파일은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CCTV 레코딩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비디오 파일이 레코딩 되기 시작하면 1년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무한하게 라이팅 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스트림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이 문제점을 해소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요구사항은 정확히 한 번만 처리하고 상태 정보를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결과를 계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시스템들은 한 번만 처리해서는 스트림 데이터의 분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상태 정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 시스템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 하나, 실시간과 배치, 양방향 어플리케이션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통상 스트림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도 분석을 많이 하지만 이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간, 월간, 연간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디자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나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웹스케일 회사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트위터의 경우 기존 스트리밍 시스템 문제점을 확인하고 계속 개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도 CCTV 영상 이런 것들이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트위터도 언급을 해 주셨어요. 정말 트위터에 많은 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실제 트위터사의 예를 가지고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초당 150만 개의 트윗을 처리하기 위해 히스토리는 물론 실시간 트윗에 대한 감정 분석을 구현한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좋아요라는 것을 클릭하는 것처럼 최근에 SNS는 감정 표현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잠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차트의 그림, 이미지, 중간에 하단을, 좌측을 보시면 이벤트 로깅이라는 부분이 실제 초당 150만 개의 트윗이 투입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거기서 위로 보이는 부분, 상단의 부분은 실시간 처리 부분입니다. 즉, 실시간으로 150만 개의 트윗의 데이터를 카프카라는 스트림을 수집하는 엔진에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치 스톰이라는 분석 엔진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 상단의 과정들은 모두 다 실시간 분석인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분석 과정들은 주간이든 월간이든 연간이든 또는 또 시간 단위든 분석이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 엔진을 또 하단에 표현을 한 것이죠. 트위터에서 이렇게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트위터사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실시간 결과 값을 위해서 아파치 스톰을 아파치 플링클로 대체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플링크에서 직접 시계열 DB로 올바른 시간별 집기를 전달, 유지해서 하둡 배치 인프라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플링크라는 엔진을 통해서 기존의 주별, 시간별, 월별 계산하는 루틴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기 있는 부분, 아랫부분이 사라진 하단 것을 부분이 다 사라졌네요. 맞습니다. 네. 사라졌죠. 그리고 세 번째, 플링크의 스테이트풀이라는 속성을 활용해서 외부에 KV 저장소를 제거했다. KV는 키 밸류 저장소인데요. 외부 저장소가 필요했던 부분을 아파치 플링크의 스테이트풀 속성을 이용해서 또 없애게 만든 것이죠. 마지막으로 플링크의 내부 상태에 대해서도 최근 쿼리를 직접 구현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좀 더 많은 융통성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위터사에서는 이를 통해서 단일화된 아키텍처 구현으로 하드웨어를 99.5%를 줄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프카의 단점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많았고요. 이번에 델 EMC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개선 사항의 혁신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상황인 것이죠. 네, 조금 전에 트위터의 사례를 통해서 이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이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네네. 기존의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기존에 쓰고 있는 스트리밍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죠. 네,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입니다. 네. 실제로 이 솔루션이 가장 커먼하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DIY 형태로 어렵게 구성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 나면 제가 타이틀을 너무나도 복잡한 DIY 스트리밍 솔루션이라고 했는데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하단에 보시는 카프카,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새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데이터가 수집되는 부분, 그리고 하단에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부분, 스파크 스트리밍이라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하고요. 상단 부분 ETL, 즉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치 파이프라인으로 별도의 파일 시스템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하둡, 카산드라, 스파크 등을 통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난 오래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하는 엔진을 나누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는 첫 번째, 카프카의 제약 사항으로 인해서 스트림의 불일치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스트림의 용량 낭비 및 비효율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뒷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오래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별도로 관리되는 수많은 복제법 및 어플리케이션,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와 운영과 디자인, 개발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크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엔진인데요. 실제로 스파크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실제의 트루 데이터 스트리밍 어널리시스 엔진이 아니라 마이크로 배치라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을 처리하는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략적인 결과만을 제공하는 현상이었죠. 이러한 환경에서 실제 현업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하는 관점에서 인프라스트럭처나 플랫폼 매니저 같은 경우 데이터와 프로젝트의 보안 문제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증가할 것이고요. 프로젝트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사용자 관리,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 데이터가 증가할 것인데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프카의 제약 사항으로 인해서 플랫폼을 확장하는 경우는 다운타임이 포함됩니다. 즉, 특정 부서의 용량 확장 때문에 타 부서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앱 개발자의 경우는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개발이 오래된 데이터에 대한 개발 부분과 리얼타임, 실시간 데이터 개발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개발도 별도로 데이터 디자인도 별도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담당자들이 되게 머리가 아파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에서 계속 이제 카프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델은 또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라베가와 카프카의 비교라는 장표를 만들었고요. 프라베가는 저희 델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별도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번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카프카는 실제로는 링크드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아파치 파운데이션에 제공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하나씩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듀러빌리티 부분을 보면 데이터의 내구성, 경고성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산실에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더라도 데이터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즉, 데이터 로스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죠. 카프카의 경우는 데이터가 카프카 노드로 가는 경우에 노드 간 복제만 수행되고 디스크에 저장 전 호스트에 에크를 전달한다. 자, 에크에 대한 설명 밑에다가 달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가 카프카 노드에 전달이 되면 노드 간에는 복제를 합니다. 근데 최초에는 노드의 메모리에 들어가겠죠. 그 데이터가 디스크에 가기 전에 벌써 카프카 노드에서는 데이터는 내가 잘 받았으니 다음 데이터 보내세요 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교롭게도 두세 대의 서버가 동시에 전달이 되는 환경을 고려해 보세요. 네, 그럴 경우는 데이터 로스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프라베가는 노드 간 복제 외에 복제 및 디스크에 저장 후 호스트에 에크를 전달합니다. 즉, 디스크의 라이팅이 끝나고 나면 다 썼으니 다음 데이터를 보내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즉, 프라베가는 이 엔진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과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쓰고 저장하고 성능을 계산하는 데 가장 최적화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스트릭트 오더링과 이그젝트리 원스 부분은 카프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프카 부분에 메시지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메시지가 중복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트위터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트위터가 갑자기 몰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죠. 예, 그럼 그 몰리는 데이터는 실시간 어떤 이슈가 발생했거나 특정 시간에 그럴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 메시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 SNS는 등록이 되면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순서 바뀐다고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즉 사상이 다릅니다. 카프카의 사상이. 근데 프라베가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저장되게 다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스케일 부분에서도 보시면 카프카는 수천 개의 토픽이지만 프라베가는 수천만 개의 스트림이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지정이 되고요. 제가 볼드체로 붉은 글씨로 해놓은 엘라스틱과 사이즈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카프카는 보시면 정적으로 구성되는 파티션이라고 되어 있고 프라베가는 부하에 따라서 동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트위터가 오전 9시에 가장 트래픽이 몰린다. 즉 집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간을 기준으로 카프카가 동작하는 서버들과 디스크 사이즈를 다 구축해 놔야 됩니다. 최대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0시, 11시에는 거의 사람의 접속이 없다. 즉 SNS에 라이팅되는 글씨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노드와 파티션은 그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9시에 예측되는 사용량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되죠. 즉 부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오버사이징과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베가는 필요시에 자동으로 늘었다가 자동으로 줍니다.
즉 운영팀에서도 고려할 게 정말 없다는 이야기죠. 사이즈 부분에서도 보시면 두 번째 것을 비교해 보시면 카프카에서 영구 저장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우 특별한 ETL 필요하고 한번 이동된 데이터는 카프카를 통해 액세스가 불가하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카프카는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작하는 엔진에 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즉 데이터 사이즈는 한정적이죠. 오래된 데이터가 커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 넘겨야 되고요. 한번 넘긴 데이터는 카프카를 통해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개발하고 별도로 디자인하고 별도로 API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프라베가와 카프카는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디자인되어 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프라베가를 먼저 보시면 매우 낮은 지연 시간, 즉 10ms 이하가 보장이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프라베가는 첫 번째 데이터 듀러빌리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로스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불구하고 성능까지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아파치 북키퍼라는 기능 펑션을 사용해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카프카의 경우는 지연 시간을 낮추기 위해서는 리플리케이션이나 릴라이빌리티의 파라미터를 변경해야 됩니다. 즉 우선순위나 안정성을 낮춰야만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엔진이 사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쨌든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려면 어떤 솔루션, 어떤 장점이 있는 솔루션을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솔루션을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처리, 스트림 데이터의 특성상 무제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고 간주하고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히스토리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산해서 또는 따로 나뉘어서 한다면 그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케일링 가동화는 아까 트위터의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점에 데이터가 몰린다고 그 당시에 다운타임을 갖고 할 수가 없으니 통상은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위한 데이터 일관성을 제공하고요. API는 통합되게 제공하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늘게 되면 보안이라든지 사용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는 모니터링과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죠. 그것들을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최적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스트림 데이터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델 EMC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EMC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은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고객께 확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정말 손쉽게 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사용 사례도 그 예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효율, 저비용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되게 복잡하게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해 왔는데요. 그걸 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통적인 하둡 환경에서 배치 작업, 즉 이전에 오래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설명처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또는 월별 금융 이벤트들을 배치 작업으로 히스토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말씀드렸던 스파크나 카프카 등을 통해서 SNS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메시지라든지 로그 파일이라든지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델 EMC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은 일괄 작업과 초고속 이벤트를 동시에 처리함과 함께 트루바이트 스트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드론이라든지 CCTV의 레코딩 이미지까지도 모든 정말 진정한 의미의 트루바이트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의 유형이라 할지라도 비디오 이미지이건 IoT 이미지이건 센서 데이터이건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데이터 투입과 스토리지 엔진 이름을 저희는 프라베가라고 명칭을 했고 아파치 GNU 2.0 라이센스로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시 영구 저장 스토리지, 아이실론이나 ECS 같은 스토리지로 자동화돼서 데이터가 전송되게 됐습니다. 즉 운영자나 관리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자동화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또는 개발자들이 SQL이나 자바, 스칼라 랭귀지를 통해 분석 엔진을 아파치 플링크나 스파크와 같은 분석 엔진을 통해서 분석을 일원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실시간 데이터나 또는 오래된 데이터의 히스토리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통찰력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통합되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환경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 쿠버네티스를 동작하기 위한 피보탈의 컨테이너 서비스, 그리고 피보탈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VM웨어, 그리고 VM웨어와 이 모든 솔루션을 제어하고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델 EMC 하드웨어를 망라해서 저희가 델 테크놀로지스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트리밍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실제 지금 이 웨비나를 청강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개발자분도 계실 수 있고 운영하시는 분 또는 다른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개발자 과정은 아니므로 아주 단순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좌측 하단에 터바인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프로펠러가 돌면서 해당 데이터가 메시지 형태이건 어떤 형태이건 카프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카프카로 들어간 데이터는 화살표 위 상단으로 해서 실시간 비즈니스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변환을 통해서 이제 아카이빙 되는 거죠. HDFS든 NFS든 오브젝트든. 근데 통상 이런 환경에서 추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요건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필요하냐면 보존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액세스도 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다 처리를 해서 이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쪽을 변경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어떠한 변경된 로직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합니다. 단, 이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로직이 카프카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HDFS든 NFS든 다른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루틴으로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문제는 이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히스토리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는 완전히 다르므로 API도 다르고 개발도 다르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테스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까지 또는 오류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존의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델 EMC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 줄여서 SDP라고 하는데요. SDP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선 슬라이드와 그림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스트림이라고 해서 하나의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스트림은 실제로는 델 EMC i실로 NAS 그리고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ECS 같은 스토리지를 내부적으로 다 자동화돼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은 스트림이란 API만 처리를 하시면 돼요.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을 했죠. 하지만 이 개발한 로직은 변경된 로직 더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API가 그대로 SDP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얼타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테스트를 진행하죠. 근데 진행되는 테스트도 실제로는 데이터만 이전 것을 액세스한다 뿐이지 완전 동일하게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중단하시고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세요. 이전 구조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구조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델 EMC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 좀 분야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델 EMC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생산 라인에 현장 생산 라인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똑같이 생산 라인에서 제조 로봇의 예방 정비, 커넥티드 카의 예방 정비 또는 금융에서 이상 금융 거래를 탐지하거나 거래 ETL 규정 구성, 즉 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해서도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정체라든지 네트워크 장애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환자의 모니터링이나 예측과 같이 스트림 데이터가 사용되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실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나요? 네, 실제 고객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건설 현장 드론이고요. 고객사를 말씀드리자면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본 고객이고요. 네. 실제 드론이 건설 현장에서 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데서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네. 동영상을 찍어서 문제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수력 발전소 관리. 이건 방금 전 어플리케이션 개발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터바인이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전동기라든지 그런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 현장의 예상지원 관리. 이건 뒤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분석 분야는 실제 이것도 일본인데요. AI 파밍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축산업 현장에, 즉 농장의 모든 환경을 비디오 레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로 얘를 재판매를 하는 거죠. AI 파밍이라는 명칭으로. 네. 일본 내의 100여 개의 농장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적용하셨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생산 라인에서 기존의 DIY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델 EMC의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 실제 생산 라인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오른쪽의 것은 아래쪽은 실시간, 오른쪽은 히스토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배치 파이프라인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즉, 두 가지가 나뉘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데이터는 분석과 모델 생성을 위해서 플랫 파일의 존재를 통상 하게 됩니다. 플랫 파일은 제가 밑에 주석을 달았지만 텍스트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기반의 어떤 파일들을 저장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실시간 프로그램은 당연히 위에 있는 배치와 다르게 전혀 다르게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괄 처리는 통상 일간,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 또는 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결과 확인이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리얼타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배치라는 즉 아주 짧은 단위의 배치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결과값만 생성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또 다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이죠. 하지만 델 EMC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차트에서는 원래 두 개로 나뉘었던 라인이 하나로 줄어서 일원화된 환경이라고 처리라고 제가 변경을 해놨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이미지를 보시면 빨간 색깔로 디코일러라 레벨러 쪽에서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 쪽에서는 실제로 어떤 센서 이미지 데이터가 텍스트든 바이너리 형태든 들어오게 됩니다. 즉 다른 데이터 포맷이 데이터 들어오는 거죠.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베가 엔진은 데이터를 연구정 스토리지로 자동화돼서 이동시키고 필요시 언제든지 다시 읽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일괄 처리 및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까 일본의 건설 현장에서 드론이 이제 고층부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드론이 그럼 실시간으로 공사 중앙 센터나 이런 곳으로 영상을 보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네, 그 사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이름을 드론 한 대라고 했는데요. 네. 여러 대의 드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이 드론에서 보이는 게 동영상 데이터. 요즘에는 5G든 어떤 데이터 시그널을 실제로 보낼 수 있고요. 비디오 스트림, 그리고 텔레메트리 데이터.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제가 설명을 달았지만 원격에서 오는 데이터들이 시그널, 또 IoT 데이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무한대 비디오, 이미지, 텔레메트리 스트림을 병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실시간으로 날아가는 드론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비디오도 보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GPS의 좌표가 어떤 좌표에서 어떤 속도로 얼마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 받는 것이죠. 받고 난 뒤에 동일하게 스트림 데이터를 연구정 스토리에 저장을 함으로써 프라베가가 무한대의 DVR처럼, 즉 비디오 레코더처럼 뒤로 감기, 앞으로 감기 이런 식의 것을 하나의 API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일괄 처리 및 실시간 분석을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동차에 적용된 사례도 있나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약간 더 복잡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에 일원화된 처리 위에 딥러닝 모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즉
딥러닝을 해서 변경되고 학습된 부분을 다시 커넥티드 ADAS-카로 보내는 거죠. ADAS라고 하면 뭐 무인 자동차라든지 또는 자동차 자율주행 보조라든지 아주 다양한데요. 실제로 센서도 보면 레이더나 라이다나 또는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그 당시에 기후 모든 센서 데이터와 속도를 다 포함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낼 때 센서와 비디오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DVR처럼 데이터를 언제든지 리와인드하고 포워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팀들, 즉 ADAS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부서에서 작업할 수 있는데요. 부서 간에도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용자 관리라든지 보안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다 하나의 툴에서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제 고객 사례도 있나요? 네네. 실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CME Logistics라는 이제 미국 회사, 물류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부서가 세 가지가 있고요. 기술부, 금융부, 그리고 물류 쪽이 있습니다. 기술부를 보시면 비디오 데이터랑 텔레메트리 스트림이 있고요. 즉 다른 스트림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파이낸스인데 데일리 배치접입니다. 즉 매일 일간 단위로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죠. 물류에서는 물류 단위인데 리얼타임 IoT 이벤트, 또 차트를 보시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이가 있는 고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데이터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데이터량도 변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패턴도 다르고 다 다른 이런 상황이 실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데이터 양과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장, 축소를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동이라는 거죠. 운영자의 어떠한 추가적인 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 낭비 없이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지원이 가능하고요. 세분화된 보안 기능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팀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 1회의 분석으로 정확한 값을 제공하고 분석 시 스트림의 정확한 순서를 보장한다는 아까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까지 델 EMC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한 스트리밍 분석과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EMC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즉 작동 방법과 그리고 동작 방법에 대해서 스크린샷들을 찍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보안인데요. 하나하나의 유저를 하나의 프로젝트마다 할당을 해서 보안적인 부분을 걱정할 필요 없이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장과 축소의 자동화인데요. 동적인 자동 스케일링 기능은 매일 혹은 기간에 상관없이 요구 사항에 따라 최적의 데이터 투입 관련 성능을 최적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HTML5 기반으로 다 구성하고 확인을 다 가능한 것이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그먼트의 숫자는 성능과 대폭 따라서 변한다는 걸 모니터링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차트고요. IT의 관리 편리성은 실제 프라베가뿐만이 아니라 분석 엔진 아파치 플링크도 지금처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별도의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관련한 것까지 하나의 화면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요 스트림 상황의 요청, 플랫폼 사용량들의 모니터링도 이렇게 구위 화면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단순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데이터에 대한 배치 파이프라인 또는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각 동일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히스토리 및 실시간 데이터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원화된 데이터 접근법 API를 제공하고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간단해집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릴 가장 마지막 장표, 그 앞에 있는 장표인데요. 이 장표를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실제 싱가포르에서 테스트됐던 예제이고요. 택시입니다. 운송그룹 예제라고 제가 타이틀을 했고요. 목표는 서비스의 품질 측정을 위해 팁 비율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즉 택시 승하차 시, 택시 하차 시겠죠. 하차 시 팁을 받는 비율을 모니터링해서 여기 퀄리티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죠. 데이터는 운행 기록, 그리고 이벤트는 승하차, 시간, 위도, 경도, 그리고 분 단위의 운행 상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는 특정 영역에서도 보면 택시 이용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빨간 색깔로 좀 더 진하게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보시면 팁에 대한 데이터지만 실제로는 택시 이용량이 많아야 이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니까 새벽 4시에는 정말 이벤트가 적고요. 그리고 오전 9시에는 그 이벤트가 가장 많아진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고려해 보신다면 오늘 제 웨비나를 들으셨다면 안 해보셨던 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카프카로 구성을 하실 것 같으면 오전 9시 기준으로 저 트래픽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항들도 다 고려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 솔루션을 통하면 완전 자동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벌써 운영팀에서도 그렇게 많은 고려 없이 디자인만 되어 있다면 사용이 된다는 의미죠. 그럼 이 상황에서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하고요. 네,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단순하게 정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데모를 보여주시죠. 네, 수치를 보시면 여기에서 수치가 숫자 6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밑에 차트 X축을 보시면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의 시간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10시에서 11시 20분까지 시간에 팁 비율이 6이라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코드를 수정하겠습니다. 코드 수정해서 코드 자체를 할 건 아니지만 이번 분모 부분에서 total underscore amount에서 팁 부분을 뺐습니다. 즉 분모에 있는 숫자가 계산식이 틀려서 빼긴 뺐는데 분모의 숫자가 작아지니 실제로 결과값은 커질 것 같아요. 여기서는 프로그래밍이나 이게 아니라 어떤 한 줄을 바꿨다라고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이었던 숫자가 있고요. 네, 숫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12.5비트로 11 정도의 숫자까지로 올라가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historical 데이터, 즉 이전의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거라고는 한 줄의 수정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전체 히스토리부터 리얼타임까지 오전 11시 20분이 리얼타임이거든요. 리얼타임까지 시간 변환이 되면서 쭉 계산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별다른 차이가 없이 네, 리얼타임까지 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전의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시려고 했으면 과연 한 줄의 코드 수정으로 가능했을까요? 히스토리 데이터 부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르고요. API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운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타임 해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희 델 EMC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신다면 실제 델 EMC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은 프라베가 엔진을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입니다. 얘를 통해서 구축을 함으로써 아주 다양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환경을 혁신적으로 구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서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설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스토리지 계층과 처리 계층이라는 두 개의 계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계층과 처리 계층 모두에 대해 확장성, 데이터 내구성 및
뇌결함성에 대해서 SDP가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요? 되게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가 하는 용어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드리고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최초 데이터의 듀러빌리티를 처리하기 위해선 아파치 북키퍼를 통해서 데이터의 듀러빌리티를 처리합니다. 즉 데이터가 정확하게 디스크에 써지는 것까지는 아파치 북키퍼로 내부에 레이드된 SSD 디스크, 인터널 디스크로 데이터를 쓰게 되는 것이죠. 즉 고속의 빠른 라이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외부에 아이실론이라든지 ECS로는 외부 계층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그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이후에는 프라베가 엔진이 아이실론이나 ECS의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술적인 내용을 질문을 해주셔갖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등 오픈소스 기반으로 사용 시 유지 보수는 별도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전문가가 없어 도입을 해도 그런 부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델 테크놀로지 제안하는 유지보수 서비스가 있고요. 비용은 구성과 서비스 범위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랑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 이를 도입하게 되려면 가격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라이선스 정책은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되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설명드렸던 차트가 슬라이드가 한 장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 운영체제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스트리밍 데이터의 분석 환경 구축이 필요하시면 저희 데일리 MC를 컨택을 해주시면 사이즈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같이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게 연간이라든지 이런 또 라이센스 정책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 부분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스트리밍 데이터의 많은 부분을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또 질문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델 EMC 컨택해 주시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